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 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부인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에 드러난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검찰이 또 다른 한 건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했다는 것은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추가가 된 겁니다. 재판 하나가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법인카드 등 뭔가 유용했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용차 얘기도 나오고요. 법인카드를 포함한 예산 사용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총 1억 635만 원 유용 혐의로 기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배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모 씨, 배모 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면은 비서실장, 그다음에 당시에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이분들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건으로는요, 부인인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상태가 됐어요. 일단 요 얘기 좀 해볼 텐데, 사실은 요 내용과 관련돼서 처음에 이제 공익제보자였죠, 조명현 씨.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와이드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당시에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모 씨에게 지시하기를 김혜경 씨의 일만 잘 커버하고 신경 쓰면 된다라고 했다고 배모 씨에게 전해 들었었습니다. 의전팀이 음식을 외부 식당에서 외상으로 포장해온 후 본관 지하 식당에서 데우고 그릇을 교체해두면 제가 2층 테이블에 올려두고 내려온 뒤 30분 정도 지난 후 빈 그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이재명이 있는 공간에 개인적으로 목교한 과일, 그다음에 순회동 자택으로 올라가는 과일 2가지를 확인했었고요. 과일 상태는 매번 확인했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거 한 통 있어? 네, 한 통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4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괜찮은 상태? 상태는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만 놔두자. 그러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자, 저런 내용들이 좀 그동안 알려졌었죠. 이 내용들과 관련돼 있는 기소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우선 경기도 법인카드 등 법인카드 건도 있고 다른 것도 좀 포함됐어요. 그거에 대한 유용 의혹으로 그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지난주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왔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번에 기소된 거는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이번 사실관계를 조금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김혜경 씨가 지난주에 선고를 받았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가 2021년 8월 2일에 이 민주당 그때 당시 대선 후보 경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고 이 당시의 식사 비용과 그리고 운전기사의 식사 비용 이런 부분을 이 법인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처벌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선거법과 관련된, 그리고 식사 제공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거는 뭡니까, 그럼?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지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라든지 경기도의 예산을 유용을 해서 총 1억 653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제 재판에 넘겼다는 약간 그런 별도의 사안이 된 거네요. 예, 이거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혐의가 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차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뭐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경기도에서 이 의전 관련해서 관용차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예. 6,540만 원 가량의 이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차량을 그러면 이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차량 자체가 이 실제로는 차고지도 이 이재명 대표의 집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사용도 이 공무적인 일보다는 김혜경 씨의 이런 용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던 부분이었고 부인이 필요로 하는 일에 그 관용 차량을 사용됐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부분 이제 경기도에 이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 예.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이 이 차량의 임차료라든지 뭐 세차비, 주유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총 6,016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해서 그 1억 정도의 이제 금액 중에 6천만 원 정도는 이 차량과 관련한 이 차량과 이런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네요. 예. 이게 비중이 좀 크군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기소된 거는 비서실장과 그 공무원 2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예요. 근데 부인이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가 됐다고요? 이 건으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건 관련해서 이제 기소유예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기소라는 것이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에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봤는데 죄는 되지만 이 부분 재판을 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기소유예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예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배경이 좀 추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그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거죠. 부인에 대해서는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들을 지금 김성수 변호사가 뭐 차례대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받은 재판이 4개였어요. 4개. 1심 선고가 나온 게 있고 다음 주에 1심 나올 게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고 이런 건데 여기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5개의 재판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이 발언, 그러니까 이거 선거법과 관련된 거죠. 그때는 1심이 나왔죠. 지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위증교사 25일 나옵니다. 이건 선고 예정. 그리고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여러 건이 지금 하나로 합해져 있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등등 이게 진행 중이에요. 이게 하나로. 그리고 대북 송금 건이 있죠. 이게 또 진행 중인데 여기에 더해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5건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송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2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송치훈 부의장. 5개 재판입니다. 그동안 4개 재판을 받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법원에 자주 가야 돼서 당대표 업무가 좀 차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까지 많이 나왔는데 하나가 더 더해졌어요. 그럼 앞으로 당대표 업무 이거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이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의 뭔가 이 혐의를 받게 됐구나라고 느끼실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지 왜 탄압하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는 기소 내용에 제가 딱 와닿았던 거는 직접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사실상 묵인했다는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판결이 나왔던 김혜경 씨 기소할 때도 똑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았다는 직접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상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실 때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요? 김건희 여사는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불기소 났을 때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는 많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기소한다고 했거든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하고 예.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간접 증거만으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건이 사실 경찰에서 불송치했던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굳이 이거를 재수사하고 털어내서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내용, 글쎄요, 검찰의 지금 기소 내용에 의하면 엄청난 많은 유용을 한 것 같죠.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를 1원이라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건 잘못한 거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아마 변호인 측에서 반박을 해 나갈 텐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벌써 이걸 얼마 썼다, 얼마가 유용됐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다퉈가면서 좀 따져볼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 5개면은요. 주로 이제 서울에서 받는 게 많지만 또 수원지법에서 받는 것도 있고 뭐 거리상으로 이동이 많이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준우 위원은 지금 성치훈 부장께서 말씀하신 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라 그러면 1개의 재판을 받아도요. 예. 일상생활이 거의 이제 뭐 불가능합니다. 2개면 말할 것도 없고요. 4개면 더 하겠지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늘어서 5개가 된다 그러면은 당무를 봐도 당무가 머리에 들어오겠는지 민생을 살펴도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재판하게 되면은 본인이 계속 재판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석하는 그때 당시에 또 재판 출석하면서 이제 비교되는 이제 당 대표로서의 당무에 대한 공백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유죄 판결이 나왔었고요. 또 다음 주에 유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유죄 2개에다가 재판이 5개 진행되는 이런 당 대표라 그러면은 예. 사실상 당을 제대로 이끌기에는 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좀 방금 말씀하시면 이제 횡령 내용을 좀 보면은 좀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로 2,8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샌드위치 값으로 685만 원, 그다음에 세탁비로 270만 원 썼습니다.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감사를 이제 하게 했는데 예. 그 남양주시에 있던 그 비서실 공무원이 코로나 시기 때 이제 24시간 근무하는 공무원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커피 쿠폰 2만 5천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10만 원치 사서 10장을 줬어요. 예. 10장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게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한 경기도 그 징계 처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커피 쿠폰 10장 가지고 이제 공금 횡령할 때 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징계되라고 이제 정직 처분을 내렸었다가 이게 나중에 결국은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되거든요. 이렇게 남의 티끌은 아주 엄중하게 보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부인이 그 다시 시장 보러 갈 때라든가 본인 뭐 개인 모임 할 때라든가 미용실 갈 때라든가 이런 때 쓴 관용차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일값이라든가 이런 거 1억 넘게 쓴 거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정말 철면피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저지른 공급 횡령에 대해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그러니까 과거 대선 시절에 했던 발언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1심이 나왔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재판 진행 중이고 오늘 또 하나 기소가 되면서 재판이 추가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오늘 기소 내용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된 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 수사나 사법적 판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겠는데 일단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2016년 그리고 2021년이니까 꽤 됐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닌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판사나 검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먼지 하나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모습, 그거 함께 이 과거의 발언들이 다 또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한 먼지 한 개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수사, 감사, 조사, 압수수색 당하면서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검찰이 지나쳤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일단 이거 이준우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털어도 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그 먼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5번째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역대 당 대표 여야 통틀어서요. 이렇게 혐의가 많은 그런 당 대표는 아마 최초일 거고요. 정확하게는 5건의 재판이고요. 기소는 좀 사건들이 병합이 된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맞아요. 5건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5건이나 되는 많은 재판을 하는 현직에 있으면서 하는 당 대표는 아마 역대 최초인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1심, 2심 이제 곧 이제 6, 3, 4 원칙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되면 결론이 나올 건데요. 제가 보기엔 털어도 먼지 안 난다.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 먼저 하고 이제 당무가 아마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민생도 눈에 안 들어오시고요. 좀 내려놓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정치인 부의장,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방금 들었던 그리고 소개됐던 이런 발언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네요 오늘. 예, 그러니까 법률 해석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건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고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는 사법부를 말하는 거죠. 지금의 사법, 지금의 검찰이 과연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그 B 씨,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같이 기소가 됐잖아요. 비서실장의 혐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법인카드를 쓸 때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도지사가 만약 4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너무 크기 때문에 18명 정도가 간담회 한 걸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거를 지시한 게 비서실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기소한다. 이런 류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4명이 식사한 거를 18명으로 부풀려서 작성했다. 이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도 지금 멈춰 있고 공수처도 멈춰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똑같은 이런 건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냐. 저는 글쎄요. 이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 털어서 먼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왜 야당에 대해서만 먼지를 털고 여당의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터냐는 거죠. 원희룡 도지사 당시에 단골 오마카세 집에서 뭐 1,600만 원을 수십 차례 걸쳐서 긁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왜 공무상 그냥 긁었을 뿐이다. 공무상 사용했을 뿐이다로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공무상 사용했을 뿐이다. 왜 여야의 잣대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제발 좀 똑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조명현 씨가 나와가지고 말씀한 것처럼 그릇을 그러니까 배달해서 본인이 사와서 이제 그릇을 올리면 그게 빈 그릇이 돼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이건 집에 올라간 식사인데 음식인데 그게 어떻게 공무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탁비가 공무상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공용차로 그러니까 원래 손님 왔을 때 쓸 수 있는 차를 본인이 시장 보러 가고 미용실 보러 가고 이런 것들 썼는데 그게 어떻게 공무상이 됩니까? 공무상이라는 그 의미가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는 거랑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말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차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기소가 하나 추가되면서 재판이 하나가 늘어난 상황 전해드렸는데요.